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연구원 정아림입니다. 현재는 HK비즈 경영지원센터장,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본부장을 겸업하고 있으며 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문제출제위원이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주식의 이동이나 가업승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 컨설팅하다 보니 중소기업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요거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인세 손비가 인정이 됩니다. 요건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 주민세 균등 할인은 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조세 특례 제한법 제8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기업 소득 환류 세제장 과세 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기 차감됨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법인에서 지급한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비과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호 금품, 치료비,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아래의 항목들을 말한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그리고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념품들,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들,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인 것과 주택 임대차 보호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이 되겠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사실은 이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을 하려고 이 설명 부분을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그 출연기금, 요 역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들, 그리고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으로 법인세는 당연히 손비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그 2020년 12월 30일까지 지출한 부분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죠. 새롭게 적용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즉 올해부터 사업연도 이후 이제 국내 법인, 금품 등 이런 것들이 다 손비 인정이 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0.2점에서 1점, 이게 동반 성장 지수라는 점수가 있는데요.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뭐 잘 해라 이런 요지가 될 텐데요. 출연금 10%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증여받은 재산 가액하고 증여세가 요게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요. 우리 사주조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이제 계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음, 결산할 때 과세표준 신고를 이제 고유목적 사업 지급준비금 명세서하고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명세서 요거를 첨부해서 신고하면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이자소득 면제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음, 사내근로복지금 지원이 이럴 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회사 직원들에게 돌아갈 다양한 복지 사업에 도와주는 게 사내근로기금이죠. 출연 기업하고 기업 법인 그리고 근로자한테 세제 혜택이 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음, 기존 사업이 분할됐을 때는 참 주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분할기업 소속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그 복지 사업을 위한 그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또 분할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를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제 세대 혜택 이외에 또 추가적인 도움이 사실은 필요로 하겠죠. 어, 따라서 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정식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때는 전문적인 컨설팅사하고 함께 손을 잡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한번 알아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번 실행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도 행정사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ERP로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일반 사용자들, 즉 임직원들이 목적 사업에 대한 신청 부분, 뭐 대부 사업들 신청하고 이런 전자 결제 부분까지도 내용들을 다 ERP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도움 주는 업체들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 사업에 대한 경조금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들, 학자금 지원들, 그리고 복지 카드나 뭐 정산하고 했던 사용 내역들, 그리고 자동 전표로 회계 관리로 넘어가서 잔액 관리나 아니면은 결산 조정하는 것까지 거래처 코드 다 입력하는 방법들, 그리고 나중에 기한문 작성해서 전자 결제 받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뭐 작은 기업은 좀 비용이 좀 발생하겠지만 큰 기업에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는 거 정도라면 어, 담당 직원 한 명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ERP 지원되는 그 회사하고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2020년 작년이죠. 12월 8일자 개정 내용들인데요. 개정 법률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당연히 2021년 요 개정세법은 올해 6월 9일자에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의 내용하고 그리고 새로 개정된 내용들을 갖다가 내용을 표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법률에 새로 신설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요. 뭐 해산을 할 때의 허용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그 복지기금에 대해서 참여했던 회사들
탈퇴 절차나 그리고 재산 처리 방안들도 개정돼서 더 탄탄하게 법률이 어, 촘촘하게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점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금 운영 상황하고 사업 계획서들도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회계년도 끝나면은 그 3월 이내에 지방 고용노동관 서장에게 기금 운영 상황이나 결산서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 정관을 바꿀 때 기금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등을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는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사항들 또 변경하실 때, 즉 기금의 목적이나 명칭, 이사 성명, 주소 이런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될 때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일단 만들어 놓고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신데 어, 특히 이제 이런 거 기금 재산 변경할 때 요거 기금 출연 또는 이게 재산 사용의 기부금 그 기본 재산들 총액이 조금 변경될 때는 3주 이내에 이 총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그 변경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또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미스를 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 세제 혜택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과정 등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엘의 가업 승계에서는 이토록 많은 내용들을 알고는 있으나 찾아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음,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피드백 받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원 정아림이었습니다. 정선희 소장님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배울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